최근에 미국 소형 원전 섹터가 폭등을 했었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의회에서 던진 한마디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회사가 만드는 소형 원전의 핵심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가 바로 한국 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매체 그 어느 곳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국의 행정명령 14,301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5년도 5월달 미국 백악관이 서명한 행정명령인데요.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일인 2026년도 7월 4일까지 미국 영토에서 SMR 3기를 가동시키라는 지시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SMR이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말하는데요. 기존 대형 원전을 작은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공장에서 생산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차세대 원자로입니다. 건설 기간이 짧고요. 부지 제약이 적고 AI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붙여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줄을 서서 계약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의 백악관이 정확한 데드라인을 못 박은 거죠. 미국의 에너지부, 즉 DOE는 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9개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결정적인 발언이 나왔죠. 에너지부 장관이 의회에 나가서 처음 5개에서 10개의 신규 원자로는 거의 확실히 DOE의 융자를 받을 거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던 겁니다. 그러자 시장은 즉각 반응을 했죠. 뉴스케일 주가가 4월 한 달 동안 약 3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정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원전 하나를 짓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악관은 14개월 만에 3기를 가동시키겠다는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잡았을까요? 여기에 진짜 게임 체인저가 숨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규 원전이 그동안 거의 멈춰 있었던 이유는 바로 NRC라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때문인데요. 이 기관의 라이선싱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 상업용 원자로의 경우 부지 선정부터 운영 허가까지 5단계의 검토가 필요하고요. 각 단계마다 공청회와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거쳐야 됩니다. 이걸 다 하려면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근데 DOE 파일럿 프로그램은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NRC가 아니라 에너지부 권한으로 직접 승인하는 경로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로는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기존 방식보다 무려 최대 10배나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시간 단축이 다가 아니죠. 훨씬 더 큰 2가지 효과가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자본 비용 절감인데요. 원전 사업에서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가 총 사업비의 30%에서 50%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짧아지면 그 자본 비용이 그대로 줄어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자본 유입 촉진인데요. 그동안 벤처 캐피털이나 사모펀드가 원자력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꺼렸던 가장 큰 이유가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른다는 그런 규제 불확실성이었는데요. DOE 경로는 명확한 타임라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오클로나 라디언트 같은 스타트업들이 최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규제의 명확성 덕분이었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미국이 이번 일정을 무리하게 짠 더 큰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정학과 AI 수요인데요. 중국은 이미 고온가스로 HTRPM을 상업 운전 중이고요. 러시아는 부유식 SM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도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은 전 세계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979년도 3마일 사고 이후 신규 건설이 거의 멈춰 있었던 상황입니다.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첨단 원자로 경쟁에서 뒤처진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아야 된다는 명분이 분명했던 거죠. 여기에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까지 맞물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아마존 메타는 이미 SMR 회사들과 전력 구매 계약을 줄줄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NRC 절차로는 2030년대 중반에야 전력 공급이 가능하죠. 빅테크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DOE 파일럿은 시간 단축과 자본 비용 절감, 민간 자본 유입, 지정학적 우위, 그리고 AI 수요 대응이라는 이 5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DOE 파일럿과 별개로 기존 NRC 경로에서도 굵직한 결정이 줄줄이 임박해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테라파워라는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설립한 SMR 개발사인데요. 환경평가가 2025년도 10월 달에 완료됐고요. 안전평가도 12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이제 건설 허가 결정이 26년도 5월에서 6월 달 사이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회사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냐면 메타가 8기 SMR 계약을 체결했고요.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한 회사입니다. 빅테크 두 곳이 동시에 선택한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아쉽지만 아직 미국 증시에 상장은 안 된 기업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면 추후에 제가 상장됐을 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인데요. 다우케미칼과 텍사스의 시설을 함께 짓고 있고요. 안전평가가 26년도 11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빅테크의 SMR 매수 행렬이 동시에 가속 중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컨스털레이션 에너지와 손을 잡고 있고요. 1979년도 사고가 났었던 그 3마일 섬의 1호기를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2028년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고가 났었던 원자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결정 자체가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존과 구글도 여러 SMR 개발사와 전력 구매 계약을 진행 중이고요. 딥아토믹이라는 회사는 26년도 3월달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핵폐기물을 활용한 AI 통합 데이터 센터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SMR과 AI 데이터 센터를 묶어서 하나의 인프라로 운영하는 새로운 모델인데요. 하지만 이런 혁신적인 모델이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 산업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바로 검증된 설계와 압도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흐름의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뉴스케일인데요. 뉴스케일은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은 유일한 SMR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직 인증 단계에 있는데 뉴스케일은 이미 그 관문을 통과한 상태죠. 여기에 엔트라원 그리고 미국 남부전력 공기업인 TVA와 함께 6기가와트 배치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죠. 6기가와트면 한국의 원전 6기 정도 용량입니다. 엄청난 규모죠. 1분기 실적도 4월 8일날 발표됐는데 그 직후 주가가 4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뉴스케일 이 기업을 SMR 산업의 벤치마크 기업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HSBC도 이 시점에 뉴스케일 커버리지를 시작하면서 목표가를 13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뉴스케일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죠.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거대한 미국 SMR 사이클의 핵심 부품을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직접 제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기업은 압력 용기를 납품하는데 압력 용기는 SMR 안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는 핵심 용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온과 고압 환경을 견뎌야 해서 특수강 단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단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에 한 곳이고요. 뉴스케일이 미국 NRC 설계 인증을 받고 6기가와트 파트너십까지 발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력 용기 공급 계약 덕분인데요. 두 회사는 2019년도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에 약 1억 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한 지분 관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뉴스케일이 미국에서 수주를 따낼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이 그대로 늘어나는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뉴스케일과 엔트라원, TVA의 파트너십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압력 용기 발주가 폭발하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뉴스케일뿐만 아니라 엑스에너지에도 부품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 기업이 미국 SMR 시장 두 축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하나 더 짚어볼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은 해상 SMR이라는 영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해상 SMR은 바다 위에 띄우는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말합니다. 육상 SMR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부지 확보가 거의 필요 없고요. 데이터 센터나 산업단지가 있는 해안 지역에 직접 끌고 가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미 부유식 SMR을 상업 운전 중인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의 빅테크들도 이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삼성중공업은 2023년도 시북이라는 덴마크 SMR 개발사와 부유식 원자력 추진선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작년에는 미국 SMR 회사인 코어파워와도 부유식 원자력 발전 공동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이 글로벌 LNG 운반선 시장 1위를 지키면서 쌓아온 해양 플랜트 기술이 부유식 SMR에 그대로 이전 가능하다는 게 큰 강점입니다. 육상 SMR이 7월 4일 데드라인 중심으로 1차 사이클이 시작된다면 부유식 SMR은 그 다음 2차 사이클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그 자리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을 거고요. 이렇게 SMR 사이클이 본격화될수록 국내 원전 산업도 직접 수혜를 받는 구조가 이미 형성이 됐죠. 자, 오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게요. 백악관이 7월 4일을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행정명령 14301호와 4월 27일 에너지부 장관의 5기에서 10기 정도의 DOE 융자 발언, 그리고 이 두 사건은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니라 미국의 원전 시장이 1979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시발점입니다. 핵심은 NRC 우회인데요. 일반 절차로는 5년에서 10년 걸리던 라이선싱이 1년에서 2년으로 압축되면서 자본 비용이 줄고요. 민간 자본이 들어오고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까지 맞물리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NRC 본 절차에서도 테라파워 건설 허가 결정이 5월에서 6월달 사이에 임박해 있고요. 이 결정은 SMR 산업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사이클의 한가운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의 핵심 부품을 단독으로 만드는 회사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은 부유식 SMR이라는 다음 사이클의 자리를 미리 선점해 놓은 상태고요. 한국의 원전 산업이 1차 사이클 그리고 2차 사이클까지 동시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7월 4일 DOE 파일럿 결과를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5월에서 6월달 사이 테라파워의 NRC 결정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뉴스케일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기 가이던스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정을 잘만 활용한다면 원전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여러 전문가들이 원전 섹터는 끝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이클을 잡고 싶다면 저희 공식 텔레그램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각종 외부 유료 자료와 학습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죠. 채널 입장은 기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란 꼭 확인하시고요. 미리 입장하셔서 자료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호슈경제 채널이었습니다.